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기상직 9급 공채 필기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기출문제부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25년도 올해 기상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상 문제집 같은 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웬만하면. 23년도가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24년도가 어려웠는데,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웠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제 7급 문제들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 계속 좀 복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상학 기록 문제인데 요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게 사실 전공자랑 비전공자랑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1번 문제인데 사실 비전공자들은 2번만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기도가 단일선도 일기도인데 그 일기도 중에 뭐 여러 가지 일기도가 있지만 단일선도를 우리 기상학 전공자들은 좀 많이 보는데 그때 그 단일선도는 스큐티 로그피 기준으로 씁니다. 근데 이 스큐티 로그피를 왜 배우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를 비전공자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2, 3, 4 요런 문제들은 좀 심화적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의미가 왜 단일성들을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번을 보면 이제 에마그램이 있고 티파이그램, 스큐티 로그피 다이아그램, 스티브 다이아그램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게 가로축은 t고 세로축은 ln 세타이기 때문에 가로축은 t고 세로축은 ln 세타다. 그래서 우리가 스큐티 로그피는 아니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스큐티 로그피는 여기에 이제 기압을 지수함수식으로 표현한 한 LMP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큐티 로그피가 아니다. 그럼 1, 2,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시험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게 T잖아요. 가로축이 T고 세로축이 L은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어로 이제 T파이, 그러니까 세타를 파이라 그러거든요. 요 세타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T파이그램에서는 T랑 LN 세타를 기준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힌트예요. 이 파이라는 게 프랑스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타를 프랑스어로 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T파이의 파이는 세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힌트로 잡아서 이제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외워서 푸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다른 것도 설명해 드리면, 에마그램은 뭐냐? 자, 에마그램은 이것도 이제 어, 스큐티 로고피랑 비슷한 다이아그램인데, 사실 스큐티 로고피는 이제 스큐티 로고피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에마그램은 T랑 LMP, P를 이제 기압 형태로 이제 지수함수 형식으로 나타내고, 사실 스큐티 로고피는 가로축이 T는 아니에요. T 플러스 K의 LMP에 그 다음에 여기 LMP죠. 그렇죠.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가로축이 t고 세로축이 LMP다 할 때는 에마그램을 골라야 됩니다. 에마그램 LMP를 고르야 하는데 얘를 고르면 안 돼요. 혹여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t고 LMP면은 요것도 되고 이제 t고 LMP면 얘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특징들 말고 건조 단일 감률이 어떻게 가는지, 수분 단일 감률도 뭐 어떻게 가는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들도 세세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아마 기점으로 이제 좀 심화적인 단일 선도들을 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을 전달해 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1번, 2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2번을 보시면 충돌 병합인데,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강수 형성의 과정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인데, 온난 구름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 내부에서. 이때 충돌 병합 과정에서 온난 구름은 내부에서 충돌 병합이 자주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거고, 자, 강한 상승 기류는 구름방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강한 난류는 이제 충돌 병합의 강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3번은 이제 충돌 과정에서 구름방울의 병합이 일어나지 않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름방울이 커지면은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고 4번은 충돌하는 구름방울들이 서로 같은 부호에 전환하는 병합이 촉진된다라고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고 틀렸습니다. 촉진되는 게 아니고 근데 같은 부호가 아니고 다른 부호겠죠. 다른 부호를 가질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거는 인력 그리고 이거는 인력 플러스가 가지는 이제 청력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고등학교 문제죠. 그 다음에 3번은 적외선 영역이 일부인데 대기의 창은 8에서 12, 10에서 14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3번은 틀렸죠. 1, 2번 중에 하나고 수증기 흡수 밴드는 6.3, 그 다음 6.9, 7.2가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산화탄소 흡수 밴드가 계속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흡수 밴드는 15라는 걸 외워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오존에 대한 흡수 밴드도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오존은 이제 9.6이죠. 9.6 마이크로미터. 오존에 대한 그 식도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증기 9.6이 보이네요. 이 문제는 이제 오존을 묻겠다라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오존과 수증기 밴드를 네가 구별할 수 있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좀 리을이 좀 생소한 표현인데 일단 풀어보면 기억이 아니고 북반구 지면부터 대륙권 계면까지 균일한 남북 온도 경도가 있을 때 델 T가 이제 컨스탄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있을 때 이와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 했기 때문에 일단 경합대기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상승한다면 대륙권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동풍이 강해진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형태와 반대죠. 자, 우리가 온도풍 균형에 의해서 파시알 LMP분의 파시알 VG 벡터는 벡터는 하지 맙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F분의 R에 이제 파시알 Y에 Y 맞나? 그렇죠. Y에 파시알 T죠. 델 T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반구에서는 Y 방향으로 할 때 델 T가 감소해서 결국에는 얘가 증가하는 경우죠. 얘가 증가하는 경우인데 자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라서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y 방향으로 갈 때 얘가 감소하면 이제 위로 올라갈 때 VG 즉 U나 뭐 이런 게 증가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증가하면은 이제 서풍이죠. 서풍인데 북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상승한다 했기 때문에 얘가 델 Y가 증가할 때 델 T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하는데 얘도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층으로 갈수록 동풍이 강해진다는 건 맞는 의미죠. 맞습니다. 그다음 니은 남북 온도 경도가 커질수록 대륙간 상층 풍수는 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남북 온도 경도가 클수록 이제 얘가 한대제트가 발생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남북 온도 경도가 클수록 델티가 커져서 결국에는 파샬 VG가 더 커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디귿은 이제 한대제트 중심 부근에서 남북 온도 경도가 같다면 한대제트보다 열대제트의 중심 풍속이 더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온도 경도에 의해서 한대제트는 형성되는 건 맞지만 열대제트는 이제 기압이 아니고 하강기류에서 이제 하강기류라기보다는 적도의 이제 상승기류와 가운동량 보존에 의해 이제 형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은
남북 온도 경도랑은 관련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 뭐 남북 온도 경도가 같다면 이제 한대 Z가 같으면 한대 Z보다 IR대 Z 어쨌든 관련은 없죠. IR대 Z가 남북 온도 경도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 요거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맞게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북 온도 경도가 이제 뭐 약해지면 한대 Z가 이제 약해진다 혹은 강해지면 한대 Z가 강해진다라는 의미인데 요거는 디귿이랑 니은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내지 않고 이제 이 출제 의도는 네가 한대 Z랑 IR대 Z의 생성 기작을 아느냐 이런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대 Z랑 IR대 Z는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리을은 대기가 안정 성층 상태라면 대기의 밀도는 오직 기하만의 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기의 밀도가 오직 기하만의 함수라는 거는 이제 수납대기죠. 수납대기면 이게 델 t가 0인데 안정성층 상태가 곧 델 t냐라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겠죠. 근데 대기가 안정성층 상태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연직으로 혼합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연직으로 혼합이 없다는 거는 그냥 안정한 대기일 뿐이지 이게 무조건 델 t가 0이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예, 델 t가 0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 t가 있다고 해도 연직으로 안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직으로 혼합이 매우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연직 안정 상태 즉 이제 온이가 증가한다. 그렇죠? 온이가 증가하거나 예, 연직적 혼합이 감소하는 뭐 그러한 의미인데 그래서 델 t가 0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 대기가 안정 성층 상태라면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요게 성층 상태라는 게 좀 거슬리죠. 이게 성층권과 좀 관련된 이 성층인데 성층도 이제 연직으로 할수록 기온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온이가 증가하고 예, 기온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 무조건 이제 경합대기냐 수납대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할 수 없죠. 수평 방향으로는 델 t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안정하다 해도 그래서 성층권인데 수평 방향으로는 이제 경합대기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번은 틀렸습니다. 1번이 아니고 리얼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답을 3번을 한 사람이 무조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3번이 아니고 2번인데 산소는 우리가 질소 다음에 산소 다음 이거 O2 N2 O2 아르곤 뭐 이렇게 이제 대기의 조성 비율이 형성되는데 균질권에서는 이게 이제 조성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10건 하부까지 10건까지라고 하면 틀린 건데 10건 하부까지 하면 이게 10건 하부까지가 균질권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륙권에서 공기 중의 산소 조성 비율은 고도에 따라 지수함수 감소된다는 게 아니라 대륙권에서는 지수함수로 대륙권에서는 이제 조성 비율을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 요 3번은 웬만하면 요 3번과 같은 보기는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런 문제가 요런 선지가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고 4번을 보면은 적도 상공보다 극상공에서 대륙권 최저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극상공보다 적도 상공이 더 높은 이유가 대륙권 계면이 훨씬 더 높아서 그래요. 대륙권 계면이 그러니까 온도는 하층의 온도는 극이 더 낮지만 적도에서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공 올라가게 되면 얘가 적도는 대륙권 계면이 이제 12에서 15 정도가 되고 극지방은 이제 10km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얘가 낮다 해도 하층에서 건조단위 감률로 만약에 뭐 2kg 정도 차이 난다 했을 때 뭐 건조단위 감률 따라간다면 한 20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적도랑 극지방의 온도 차는 막 20도씩 물론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20도보다는 덜 차이 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대륙간 최저 온도가 적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적도가 이제 더 낮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낮기 때문에 대륙간 온도가 더 대륙간 계면이 더 높아서 그래서 더 낮기 때문에 요 문제는 맞습니다. 이제 극상공이 더 높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대륙간 계면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서는 지구 시스템 공급되는 에너지가 증가해서 지표 온도가 상승했다 가정하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과 이에 따른 대목임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 했는데 이제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기 중의 수증기가 감소하진 않죠. 대기 수증기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증가하니까 그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니까 지표의 흡수량이 많아지고 방출량 하는 양도 많아져서 결국에는 지표가 방출하는 장파량 복사는 맞는 얘기인데 얘는 이제 음의 대먹임입니다. 음의 대먹임 방출한 양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얘만 봤을 때는 음의 대먹임입니다. 음의 대먹임.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니은 아예 답이 안 되고 디귿은 눈 덮인 빙하 해빙의 감소기 때문에 알베도가 감소해서 결국에는 이제 음의 대먹임이라 아니죠. 잠깐만요. 눈 덮임 빙하 해빙의 감소라서 얘가 알베도가 감소해서 결국에는 양의 대목이죠. 왜냐하면 얼음 대신에 바다는 이제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양의 대목입니다. 양의 대목임. 그리고 이거 규산염 화학 속도 풍화 증가는 이제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CO2를 흡수하면 이제 대륙간의 온실 기체가 감소해서 결국에는 음의 대목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덮인 빙하 해빙의 감소는 양의 대먹임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커지면 알베도가 커져서 이제 반사도가 커져서 기온이 낮아질 수 있는데 감소하게 되면 흡수량도 많아져서 양의 대먹임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7번은 중요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다른 건 안 볼게요. 그냥 리을만 볼게요. 리을이 중요한데 평동 풍파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열대 태평양에 평동 풍파가 있을 때 이 평동 풍파는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지표의 하강 기류에서 생기는데 30도 부근에서 어쨌든 이런 파동의 형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하강 기류에서 고온이 됩니다. 고온이 되고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요 하강 기류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습니다. 남쪽으로 할수록.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전향력은 이제 오른쪽 방향이고 기압 변동은 이쪽이라서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겠죠. 그럼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압능이 생기고 여기가 기압골이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 기압골의 동쪽이죠. 기압골이 이제 서쪽보다 축 동쪽 그쵸. 기압골 축 동쪽이 요 동쪽이 기압골 축의 동쪽이 이제 태풍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설명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편도풍 파동에 대한 이해는 한 번이나 한 두 번쯤은 해보시길 바래요. 리을은 안 하겠습니다. 네. 9번 이제 A 지점에 있는 공기덩이가 포화에 이를 때 이제 두 과정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 이게 지금 온도가 그러니까 등압 수증기압은 그대로인데 온도가 감소해서 도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온도는 그대로인데 수증기가 추가돼서 이제 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볼 때 이제 1번은 온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온도가 감소했을 때 포화했을 때 있을 점 온도를 의미하게 되고 얘는 이제 수증기량을 추가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은 온도도 감소하고 이제 온도가 감소하면서 공기덩이에 포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습온도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거즈를 묻히면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증발하지 않습니까? 증발할 때 여기 수증기가 많아지는데 대신에 주변에 열을 뺏어서 온도가 감소해서 결국에는
주변에 수증기량은 좀 많아지는데 온도는 감소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포화가 됐을 때 온도를 이슬점 온도는 맞고 2번은 기만계라고 있는데 기만계는 이제 따뜻한 이제 지표가 있고 뭐 하층 습한계 있을 때 이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차가운 공기 들어와서 따뜻한 지표에 의해서 얘가 지표 부근에 있는 따뜻함이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하지 않습니까? 증발할 때 차가웠기 때문에 얘가 이제 차가워져서 결국에는 포화되어 형성되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면 온도 그래서 온도는 이제 그대로인데 따뜻한 지표에 있는 수증기가 공급해서 이 차가운 공기가 포화되는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기만계는 이제 그 증기한계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고 디귿 습고온도계로 과정 3은 거쳐 포화됐을 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10번 중요합니다. 이제 요런 문제가 자주 나올 거예요. 이것도 계산하라는 문제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7급 문제 보시면 이거 다 식을 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수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송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송은 값이 작기 때문에 TK2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7급 문제에서 아까 말했듯이 요 값을 다 주고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S항은 평균유와 난류 변동 간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있는데, S는 이제 시어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평균유 마이너스 U 바 W 바 프라임에 U 바 W 바에 이제 아니죠, U 프라임 W 프라임에 바 그다음 곱하기 파샬 Z 파샬 U 바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유와 난류 변동 라운드 Z의 파샬 Z의 파샬 U 바 이게 난류인데, 이 난류 변동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이제 뭐더라, 보이언시라는 거, 하여튼 부력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자, 세타 바분의 G에 W 프라임 세타 프라임의 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니은을 잘 보면 불안정 대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오니가 세타가 감소합니다. 증가하는 경우는 안전한 경우고, 불안정 대기라는 것은 세타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니가 감소할 때 이제 공기 과정이 단위가 하강한다는 것은 W 프라임이 0보다 작고 이제 세타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 이런 의미인데, 세타 프라임이 위가 오니가 작고 아래가 오니가 크기 때문에 단열 과정에서 이제 단열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주변보다 오니가 작기 때문에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부호는 양수입니다. 음이 아니고 양수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요게 이제 열적 상방수송이냐 하방수송이냐 이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에 대한 개념 정리도 확실하게 해두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B는 이게 그 부력인데 낮에는 플러스고 밤에는 음이거든요. 밤에는 음인데 불안정한 대기는 그냥 무조건 낮이에요. 낮이라서 그냥 음이 아니고 플러스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식까지 외우시면 훨씬 더 베스트고요. 디귿 D항은 항상 양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산항이거든요. 소산항 dissipation인데 마이너스 D까지 합쳤을 때 얘가 음수인 거지, D항만 보면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항상 양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 리차드슨 수는 이제 기계 난류분의 열정 난류인데 이제 열정 난류가 0, 그러니까 얘가 값이 0이면 기계적 난류가 우세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기계적 난류랑 열정 난류를 보면 열정 난류는 부력이 이게 되고 기계적 난류는 이제 S이기 때문에 S분의 B가 이제 리차드슨 수기 때문에 얘도 틀려서 결국에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중요한 문제다. 언제든지 다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이제 9급 범위에서는 이게 SBT-D 이렇게 나오는데, 요러한 식을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 철자 있지 않습니까? 이 철자에 대한 영어 단어도 한 번쯤은 상기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11번은 리얼만 볼게요. 뭐 나머지 좀 보면은 이제 수치면에 사용되는 지배방정식은이라고 있는데, 지배방정식에는 복사 정답 방정식이랑 기계 상태 복사 정답 방정식은 없어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지배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모수화는 악역자 규모이기 때문에 맞고, 자리동원 과정을 통해 균질하게 추정되지 않은 관측 정보를 수치의 동화에 맞게 알면 격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리을이 중요한데, 우리가 수치 모델은 지표 부분의 격자점에서 연산이 용이한 기압적 표기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압적 표기를 이제 연산에 용이하지 않고 밀도가 없어져서 사실 기압적 표기가 뭐 이제 더 연산 뭐저 뭐야 연산이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기압적 표기는 이렇게 지표면을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 같은 요러한 물체가 있을 때 뚫고 지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압적 표기를 주로 이용하지 않고 시그마 좌표계나 연직 좌표계를 연직 좌표계 시그마 좌표계나 이제 에타 좌표계 뭐 아니면 혼합 좌표계 뭐 이런 걸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 3번이고, 만약에 수치 모델에서는 시그마 좌표계, 에타 좌표계, 혼합 좌표계와 같이 기압 좌표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맞는 선지겠죠. 그래서 리을은 언제든지 뭔가 또 바꿔내서 충분하게 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중요합니다. 야, 요 그룹 물리학 문제가 처음 나왔는데 사실 잘 보세요. 요거 다 참 이게 웃긴 게 전공자들 문제예요. 전공자들은 학교에서 배워요, 이거. 그래서 요 문제를 한 번쯤 접한 애들은 잘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문제 딱 처음 보면은 숨이 턱 막혀요. 왜냐하면 뭘 구하라는지 보면은 이제 혼합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혼합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MD 플러스 MV분의 MV인데, 이제 이제 MD분의 MV인데 내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기압도 주어지고 또 이제 포화 수준 기압도 주어지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상 있거든요. 근데 요게 잘 보면 좀 재밌는 문제예요. 자, 총수혼합비이기 때문에 WT인데 WT죠, 그렇죠? WT인데 우리가 총수혼합비는 아이스예요. 얼음과 이제 L 리퀴드 액체, 그러니까 액체인 물 상태와 이제 WG라는 가스인데, 가스이기 때문에 이제 가스라 하지 말고 일단 가스를 합시다. 자, 가스를 합시다. 그냥 가스를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세 개 합이 그런 건, 그 총소납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어진 게 뭐냐면, 자, 기온이 7도래요. 그럼 이 WI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왜? 아이스잖아요. 기온이 7도이고 기압이 1000헥토파스칼은 포화 공기인데, 포화 공기 기온이, 그러니까 7도인 포화 공기에 WI가 어디 있어요? 없죠. 절대 없어요. 없고, 뭐 영하가 마이너스 3도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없고, 요 두 개만 있는데 이제 주어진 거는 액체수 혼합비를 줬기 때문에, 리퀴드를 줬기 때문에 얘가 3g per kg 이거 WG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WG를 어떻게 구할 거냐 보니까 주어진 게 7도에서 포화 수준 기압은 10헥토파스칼이래요. 자, 그러면 자, 기온이 7도래요. 7도고 273에서 더하면 7하면은 280이잖아. 그럼 280 얘를 이용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혼합비 구하는 공식 혹시 아십니까? WS는 0.622 곱하기 P-2분의 2 혹은 622에 P분의 2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요 식에 적용할 수 있겠죠. 현재 압이 주어지고 요 2가 포화 수준 기압이기 때문에 요 식을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볼게요. 자, 622 곱하기 P는 1000이죠. 1000이고, 익스포넨셜은, E는 10이죠. 10. 그래서 0.62입니다. 0.62. 0.62가 Ws입니다. 0.62 그램 퍼 이제 그램인데, 얘는 이제 6.22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자, 이거 없어지고 6.2죠. 네, 6.2 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고, 그래서 6.2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서 WC가 6.2다. W가 3g이기 때문에 9.2 그램 퍼 킬로그램인데, 보시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했기 때문에 반올림하면 9g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 제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문제 12번이 나오기 전에 구름 물리학이라는 강의를 들었을 때 청소 혼합비라는 걸 배웠었거든요. 근데 배웠는데 그때 문제도 맞췄는데 요 시험 문제를 틀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잘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전공자들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비기상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나누기 위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 번쯤은 풀어보시고 잘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1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 이게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하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요 2번이고 3번 아마 2번 아니면 3번에서 많이 갈렸을 거예요. 2번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3번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3번이 이제 가운도잖아요. 가운도이기 때문에 이제 가운도 공식은 TV는 T 플러스 6분의 W 혹은 이제 T 곱하기 1 플러스 0.61Q를 해야 되는데, 요 도시를 줬고 그램 퍼 킬로그램을 줬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은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외워두시기 바랄게요. 요때 Q는 이제 그램 퍼 그램이라서 무차원수예요. 어쨌든 그래서 좀 많이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 그리고 2번도 차이는 기온이 낮을수록 커지다가 이제 마이너스 10도에서 20도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커지다가 그 뒤로부터는 작아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작아지는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포화순기압 ES0에 이제 exponential R분의 L, 그 다음에 273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수함수적이잖아요, 사실. 요렇게 우리가 얘가 감소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가는데, 잘 보면 이게 값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여기가 t라고 할까요? 네, t라고 여기 1하면 이제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정말 가까워진다고요. 그럼 가까워지게 되면 요 차이가 어떻게 돼요? 차이가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함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요런 놈이랑 요런 놈이 있을 때 어쨌든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예요. 근데 차이가 점점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한대고 무한대인데 어떻게든 무한대로 수렴하려고 막 연병을 떤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렴하는 게 아니죠. 무한대로 수렴한다는 말은 잘못된 거고 무한대로 발산하려는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 값이 벌어지겠어요? 두 값이 벌어지면은 얘는 한쪽으로는 이쪽으로 하고 한쪽은 이쪽으로 한다 이런 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가거나 혹은 이제 점점 더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뭔가 한 곳으로 발산 계속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2번은 날수록 커진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수함수적으로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사실은 수학적 센스가 있으면 그냥 답은 2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적 센스가 있으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면 이번 문제는 이번이래 이번 선지는 이런 것까지 센스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실제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센스가 없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는 건가 해서 생각을 해보니 그렇겠구나 하는 까지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중요합니다. 야, 이게 얘네들이 맨날 태양 상수 문제가 냈거든요. 근데 요온도를 내버렸어요. 요온도. 근데 요온도는 뭐라고 해야 되지? 쉬워요. 쉬운데 한 번쯤 이제 접해본 사람들은 쉽습니다. 대기복사 우리가 뭐지? 개정되기 전에 대기과학 개론에는 유효온도가 있어요. 근데 아마 알기 쉬운 대기과학에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식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냈지 않나. 왜냐하면 2023년도인가 22년도에 알기 쉬운 대기과학이 나오고 이제 유효온도를 안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안 배우니까 이런 문제 한번 내볼까 해가지고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유효온도 문제는 한 번쯤 접하면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면 유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 대기가 이제 흡수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를 이제 태양 상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S0에 이제 여기 지구가 있을 때 태양 상수가 S0일 때 도달한 에너지가 이제 1-알파죠. 알파는 1-알파 하지 합시다. 1-A로 합시다. A에 알베도가 반사되기 때문에 도달한 에너지는 S0에 1-A. 그 다음에 지구 면적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지구 반지름을 얼스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구 여기 면적에 해당하는 어쨌든 지구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자, 지구가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때 지구 면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이제 부피가 아니고 구 면적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4파이 R2의 제곱에 이제 시그마 T2의 4승이겠죠. 저게 지구는 장파 에너지에서 흑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 시그마 T2의 4승은 4분의 1-A의 이제 S0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유효 온도는 이제 우리가 태양 열수지 에너지를 계산할 때 4분의 S0의 1-A라 하거든요. 요거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유효 온도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번쯤은 계산해 본 사람은 유효 온도니까 얘겠네 라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팍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계산 안 해본 사람은 이거를 사용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지우면 안 되지. 1번 지구 알베도가 낮아지면 유온도가 상승한다라고 돼 있는데 A가 작아지면 S0에 곱해지는 이제 값이 커지기 때문에 유효온도는 커집니다. 그리고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로 인해 전지구 평균 지표온도가 유효효과로 인해 전지구 평균 지표온도가 유효온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맞는 설명입니다. 온실 효과로 인해서 유효온도는 유효온도는 이제 지구 대기가 거의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했을 때 도달한 에너지랑 이제 나가는 에너지가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온실 효과가 생기면은 이제 유효온도보다 확실히 높겠죠. 그래서 답은 이것도 맞고 니은은 태양 상수가 4배로 커지면 유효온도는 2배로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태양 상수가 4배가 커지면 4s인데, 자, 그 유온도는 T잖아요, 지금. 이펙티브 저 템퍼처이기 때문에. 그럼 T는 4 시그마의 4 S0 1-A의 루트인데, 자, 이게 4승이죠. 그러면 이거 4가 나가기 위해서 2의 제곱이면은 루트 2죠. 그러면은 2가 아니고 루트 2배만큼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뭐 아마 저도 또 문제를 낼 때 요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유효온도랑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태양 상수 구하는 거랑 유효온도랑은 달라요. 그래서 요 식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유도하시던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냥 우리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4분의 S제로 1-1이라는 걸 알지. 근데 얘가 단위 면적에 해당하는 이제 방출하기 때문에 얘랑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 같아야지 라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시면 아주 좋겠죠. 좋습니다. 자, 15번. 15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식만 세워두고 계산은 안 할 건데, 자, 우리가 부력진동 n제곱을 구하래요. 그런데 주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기 t는 n분의 2파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력진동은 n제곱은 세타분의 g에 그 d 세타 dz죠. dz분의 d 세타고, 얘는 이제 t분의 g에 감마 d 마이너스 감마까지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만약에 요렇게 안 주고 t를 주고 감마 d 마이너스 감마가 얼마일 때 부력진동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요 식을 이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외우세요. 얘는 어쨌든 이제 풀어보면 n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n제곱이니까 n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n을 구하기 위해서 세타랑 g랑 d세타를 하면은 이제 dz는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dz는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500헥토파스칼의 이제 부력 진동 주기고, 이제 지상의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이다. 자 봅시다. 그러면 지상에서 500헥토파스칼까지 갔을 때 이제 지면 고도 변화를 dz를 했을 때 이제 5000m죠. 5000m랑 d세타는 이게 얼마입니까? 300이죠. 300에서 325 했기 때문에 d세타는 25K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는지 좀 또 보면 없네요. 없고, 그럼 여기에 넣을 때 뭘 넣어야 되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dz는 여기 있고 d세타는 또 여기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고,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500헥토파스칼의 저 부력 진동수이기 때문에 세타는 325겠죠. 325K 놓고 이제 G에는 10m/s 제곱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넣으면 이제 N은 얼마가 나오냐? 잠깐만요. N은 얼마가 나오냐?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N은 10루트 65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n분의 1이기 때문에 2파이에 10루트 65, 그래서 이게 얼마죠? 20파이 루트 65지 않습니까?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20에다가 파이는 3이나 곱하고 65기 때문에 88이 64지 않습니까? 그럼 8점 얼마인데 어쨌든 8이 치면은 이게 60이라서 480초입니다. 480초를 이제 60으로 나누면 이제 분이 나오고, 분은 66에서 68에 48이기 때문에 8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이 문제는 n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기를 아냐 모르냐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주기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부력 진동 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성풍 진동 주기도 있지 않습니까? 관성풍 진동 주기는 이제 2파이 r 제곱이 있고, 이제 아니죠. 관성풍 주기는 2파이 r에다가 이제 v를 나눠줄 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주기랑 요 주기 같은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17번 로스 입하.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 자, 동서서평류에 대해 서쪽으로 전파하는 파동이다라고 돼 있는데, 로스위파의 위상속도 c는 u바 마이너스 k 제곱분의 베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평균류, 그러니까 u바죠. u바에 대해 서쪽으로 전파하는 파동이가 됐기 때문에 이 u바에 비해 이게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에 따라 이제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 다음에 위도에 따른 횡성소용도에도 변화해서 나타나는 파동이다. 이게 로스 위파가 발생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 3번 파의 위상속도는 이게 C가 위상속도인데 위상속도는 파수의 독립적이다가 아닙니다. 파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이 길다는 거는 K가 감소한다는 건데, 이때 K가 감소하면 전체적인 뒤의 항의 값은 증가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쵸, 증가하게 돼서 마이너스 값이 커져 이제 서향이 더 성분이 커지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이제 보시면은 육지의 AT 캐넥은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걸 의미하는데, 이때 수농도는 해양에서의 수농도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육지가 결국에는 해양보다 수농도가 크냐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육지는 해양보다 수농도가 큽니다. 2번 에어로졸은 구름방울 생성이 필요한 응결액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어로졸 수능도가 같을 때 흡습성 에어로졸의 비율이 높을수록 시정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있는데 이게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흡수성 물질이라는 거는 친수성이거든요. 친수성. 그럼 친수성이라는 거는 물을 잘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결에 의한 이제 그 물방울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물방울이 커지면 안개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요 조그만한 안개 같은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졸 종류의 검댕 입자는 햇빛을 산란시키는 게 아니고 흡수합니다.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4번과 같은 검댕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검댕이 칼본이잖아요. 칼본 뭐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하여튼 블랙칼본인데 블랙이기 때문에 흑채처럼 작용해서 산란하는 게 아니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냉각에 같은 이거 기여한다라는 것도 이해되는데, 대기 냉각이 아니고 이제 대기 냉각 요거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를 고칠 수도 있고 요거를 고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햇빛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 대기 이제 그 가열에 기여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대기 가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맞는 거겠죠. 검댕은 대기 가열에 일단 기여는 하는 건 맞아요. 검댕은. 근데 지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감소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도 이제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19번 안 하겠습니다. 20번 안 하겠습니다. 21번을 보면은 21번에 조금 이것도 보시면은 전공자랑 비전공자랑 나누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 잘 보시면 이게 온도고 이게 이슬점 온도고 이게 소낙눈이거든요. 소낙눈이고 이게 하층운이에요. 근데 이게 하층운이랑 중층운이랑 상층운 구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한 번쯤은 배우는 사람은 잘 잊어먹지 않는데 뭐냐면, 하층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가 많아요. 요 보시면 반달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게 많고, 이제 상층운이 있고 중층운이 있을 때 중층운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중층운은 이런 게 많고, 상층운은 좀 부드러워요. 이게 좀 이렇게 약간 날카롭다 하면 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생각이 나. 하여튼 이런 게 있어서 상층운과 중층운과 하층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중층운은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게 많구나. 날카로운 게 많은데 상층운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름 양에 따라 다른데 하층운은 이게 지금 정라운이거든요. 정라운 같은 건데 하층운도 쫙 위로 올라가진 대신에 중층운은 이제 하층에서부터 상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경계선이 좀 뚜렷하고 상층운도 그 경계선이 뚜렷한데 그 모양이 좀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생긴 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감을 좀 가져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층운이 관측됐기 때문에 중층운은 관측되지 않았고 소낙눈이고, 자 북서풍으로 이제 요 긴 게 10m 10kts기 때문에 맞고, 얘는 기온인가요? 이 기온이 아니라 기압입니다. 기압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0번. 자, SSI 값을 구하라는데 SSI는 T500-T1이에요. 근데 T500은 주어진 대로 마이너스 25도고, 그럼 TL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 TL은 850에 고도가 주어졌고 500헥토파스칼의 고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4kg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850에 이제 500헥토파스칼일 때 얘가 4kg 차이 나면 이제 온도가 5도고 있을 점 온도가 마이너스 3도면, 자 H는 125 곱하기 T-TD이기 때문에 T-TD가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럼 1000이죠. 1kg 갔을 때 10도가 감소하는데, 자 그럼 마이너스 5도죠. 마이너스 5도일 때 수변 단열 감률을 따라 이제 3kg를 이동하게 되면 15도가 감소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0도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5죠. 어떻습니까? 빠르게 풀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 자꾸 고도를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고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7급 문제에서는 상층 그 기상 전문을 주고 고도 값을 네가 읽어서 직접 계산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뿐만 아니라 7급 문제는 훨씬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3번은 뭐 별거 없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활승전선과 활냉전선이 있을 때 얘가 활승은 상승이고 활강은 하강이거든요. 이게 온난 전선이 이렇게 들을 때 다시 이쪽으로 하는 이게 하강이고, 활승은 상승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은 기압골, 자 상층 기압골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잘 보시면 이 화살표 있죠. 대기과학에서는 화살표를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참 요 힌트가 다 있어요. 화살표가 길죠. 그럼 얘는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얘는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하강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럼 얘 뭡니까? 활강이에요. 활강입니다. 얘는 여기 후면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기로가 형성되겠죠. 그럼 이건 활승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자 잘 보세요. A랑 B가 있을 때 일단 무조건 하강하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역전층도 분명히 증가할 거예요. 여기는 역전층이 작은데 여기 역전층 크죠? 그럼 뭡니까 이거? 이거 활강이에요. 활승입니다. 활승일 때 왜 역전층이 생기냐? 이건 묻지 마세요. 그냥 온난 전선이 있기 때문에 역전층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넘어가세요 돼요 그냥.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연직 방향으로 어디 방향으로 잘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역전층이 있구나. 근데 그 역전층이 있다는 그 구간이 활강이 있냐 활승이 있냐에 따라, 활승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여기 역전층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고 여기가 역전층이 더 크게 되면은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건조해지겠죠 뭐. 이게 더 커지니까. 여긴 짧잖아요. 더 건조해지겠죠 뭐. 수증기도 들어오고 온난 정선이 싹 들어오니까 수증기도 들어오겠지. 대신에 하강하니까 이슬점 온도도 살짝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하강해야 되는데 이슬점 온도가 하강해야 되는데 수증기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얘도 상승하면서 같이 이제 온도도 상승하는 뭐 그런 현상이겠죠. 잠깐만요.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맞죠. 이슬점 온도는 수증기량이 비례되니까. 그렇죠. 맞죠. 원래 하강하면은 온도는 상승하는데 이슬점 온도는 어, 하, 아니죠. 그러니까 하강하게 되면은 온도도 증가하고 이슬점 온도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활강이고 활승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를 보면은 이게 500헥토파스칼 얘기도 5580인데,
자, 5580이 우리나라 이게 남쪽 지방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 겨울철 일기도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5580이 500헥토파스칼 기준 등고선인데 그 기준 등고선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얘가 층우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층우선이 이제 여름이 되면 위쪽으로 갔다가 겨울이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5580이 우리나라 위쪽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아 추운 계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하층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잘 발달한 거는 찾으면은 1번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요 문제는 뭐 제가 직접 시험장에서 요 문제 풀었을 때 맞았는데 이게 딱 보고 겨울철 이기도인가 하고 1번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특징들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특히 이 500헥토파스칼 이기도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500헥토파스칼이랑 200헥토파스칼이 자주 나오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200헥토파스칼에 이제 등고선 간격을 주고 뭐 12480을 줄 수도 있죠. 주고 이게 뭐 티백 고기압 찾아라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기상예보인데 이 기상예보도 중요합니다. 자, 1번을 잘 모르겠다 칩시다. 자, 1번은 잘 모르겠다 칩시다. 잘 모르겠다 치고 2번은 호우경보래요. 호우주의보다 호우경보래요. 자 이게 지금 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호우주의보도 아니고 호우경보이기 때문에 호우주의보일 때 생각해봐. 호우주의보는 3시간 내에 60mm 이제 주의보일 때 60mm고 12시간에 110mm죠. 근데 경보는 이거보다 더 많은 90mm일 때 이게 180mm라서 맞는 설명. 그 다음에 유입하고는 이제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평균이란 말이 없으면 안 돼요. 혹은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거나 제일 높은 것의 평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해상의 한 지점에 통과하는 파도 중 높이가 높은 쪽, 제일 높은 쪽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파도 높이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파도의 평균 높이죠. 파도 평균 높이. 그래서 답이 3번이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은 이제 예보관인데 산지의 대성배 24시간 5cm겠죠. 5cm가 아니고 참 대설 경보기 때문에 그 지상은 20cm고 산지는 3cm겠죠. 그래서 답이 맞습니다. 그럼 1번도 맞겠죠? 1번 당연히 맞죠. 풍속이 15m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 거리를 이제 강풍 반경이라 그러고 요 강풍 반경은 실제 그 태풍 그 예보문을 볼 때 여기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6번은 넘어가겠고 4번입니다. 폭탄 저기압은 겨울이나 뭐 겨울철 잘 발달하기 때문에 폭탄 저기압은 폭염에 영향을 잘 주지 않습니다. 7번 상층 제트. 요것도 보면은 이게 상층 제트가 소용돌이도 양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운동하게 된다는 말이 상층 제트라는 거는 이제 그 제트 기류라는 것과 이제 비슷한데 그 제트 기류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용돌이도 제타 더하기 F가 이제 컨스탄트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왜 그러냐 물어보면 묻지 마세요. 일단 외우세요. 외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2번이고 자 이제 일반적으로 상층 제트가 3km에서 5km가 아니고 훨씬 더 높은 고도입니다. 뭐 대륙권 계면 근처라서 200헥토파스칼 그런 곳에서 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층 제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로스비파는 이제 500헥토파스칼에서 분석합니다. 이게 특히가 이게 제트 기류랑 로스비파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는데 다릅니다. 8번 밝은 띠 안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을 보면 이거 좀 중요한데 자 구름이 있는데 여기 구름이 있고 여기 구름 있죠. 그러면은 뭔가 저기압성 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요. 뭔가 이렇게 여기 저기압이네. 저기압이 강하게 뭔가 발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저기압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왼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상승 기류에서 이제 구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요런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선이라 해야 되나? 선 잘 보세요. 선 요렇게 있죠 지금. 뭐 요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그러한 게 어디 있나 한번 좀 보면 여기 있네요.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저기압성이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렇게 있죠. 요렇게 뭔가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저기압 이게 기압 능이잖아요. 능이고 요 골이라서 이제 여기에 상승 기류가 있어서 여기에 일본 동쪽이죠. 동쪽 해류에 여기 상승 기류가 있는 아주 잘 맞는 그러한 일기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블로킹 안 하겠습니다. 11번 보면 이 문제는 쉬운데 왜 그러냐면 잘 보면 이제 12시간 간격으로 고층기상 자료인데 이제 21시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을 때 9시랑 21시 있을 때 이제 21시를 묻는 거예요. 공구시에서 이제 기온이 21시로 갔을 때 증가했기 때문에 밤인데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온난 이류가 들어왔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복사 냉각이 덜 됐거나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기상 현상을 했을 때 강수가 들어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중충운 또는 상층운 유입이 있는데 이게 구름이 중충운이나 상층운이 오게 되면 이제 구름에 의해서 복사 에너지가 잘 방출되지 않고 이제 방출되지 않는 게 아니고 외부로 그러니까 우주로 잘 가지 않고 다시 그러니까 대기 지표면 쪽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다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보류. 소나기가 오면 감소합니다. 잡류로 해서 주변 에너지 흡수하고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면 이제 시원해지는 기온이 감소하고 온난 이류가 들어오면 하층에 12시 전에 온난 이류가 들어왔겠죠. 그리고 강설이라고 있는데 기온이 3도기 때문에 사실 강설이 일어날 경우도 잘 없고 그리고 기온이랑 이슬점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제 소나기도 그렇고 강수 뭐 이런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겠죠. 강수가 있거나 뭐 소나기가 있거나 강설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 기온의 이슬점 온도는 비슷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강설이 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 12번 요 문제가 근데 난 진짜 요 문제가 진짜 요 문제 풀면 짜릿하거든요. 잘 보세요. 요 문제 왜 짜릿하냐면 적합하지 않은 건데 밤에는 최근 들어 맑고 천명한 가을 날씨가 지속됐대요. 당연하겠지. 가을에는 이제 맑고 뭐 말이 살찌는 시기라고 해서 뭐 하늘도 높고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때 이제 뭐 야영장에 갔는데 가을이라 그런지 밤에는 낮과 다르게 생각보다 추웠다. 당연하겠지. 맑고 천명한 날씨니까 구름이 없으니 복사 냉각이 잘 돼서 잘 방출해서 생각보다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춥겠지 당연히. 그리고 구름 함정 없다고 했기 때문에 1번과 연관되고 그래서 이제 밤하늘과 달과 이제 별도 잘 볼 수 있네. 근데 별을 보고 난 이후에 잠을 자려고 텐트 들어갔는데 밤새 바람이 강하게 불었대. 무서울 정도로 텐트가 흔들렸다. 그럴 수 있지. 그래. 근데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 텐트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왜? 안개가 껴있대. 그래? 안개 껴있어? 그리고 짙은 안개 집에 어떻게 들어갈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침 식사하고 난 후 짐 정리는 한 사이 새가 높이 올라가면서 안개가 점차 걷혔다라고 돼 있는데 요 문제가 짜릿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지금 이거 경계층 얘기거든요. 그럼 경계층 얘기인데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증가하고 혼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수증기 양도 일정하게 되겠죠. 그럼 안개가 낄 수 있어요? 없어요? 낄 수 없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왜? 안개가 낄 수 없다며. 요것만 없으면 안개 낄 수 있죠. 요것만 없으면. 밤새 바람이 무서울 정도로 흔들렸다. 근데 만약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밤에 복사 냉각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개가 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답이 3번이에요. 참 잘 만들었어요. 요 문제 참 잘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일기 형식으로 쓰면서 날씨 현상을 묻는 요 문제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낸 것 같아요. 참 감탄스럽습니다. 다음 13번
자, 13번을 보면은 요 문제가 제가 푼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이거 안 읽었어요. 그냥 대충 숫자만 보고 여기서 가장 뭐 올라가서 이제 똑같이 넣겠지 하고 뭐 계산하고 뭐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올라가서 구름 다 만들어져서 여기서 구름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건조 단열 감도에 따라 내려가겠지 이런 생각하고 여기 14도 뭐 이렇게 뭐야 여기서 이제 구하는 이제 LCL 고도랑 여기서 이제 수변 단열 감도에 따라 쭉 올라가서 건조 단열 감도에 따라 내려왔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제 비가 내리고 여기는 건조 3년 감률에 따라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온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계산 과정이랑 이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붙잡고 5분 내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문제 정치기 한 10초 전인가? 아니 왜 안 풀리지? 다시 문제 읽어보니까 제가 완전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고치려고 했는데 틀렸어요. 그 뭐야 종이 쳐가지고 결국엔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처럼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중요한 문제인데 왜 중요하냐고 생각해 보면 그냥 계산 문제라서 계산 문제고 낚이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14번. 자, 14번에 해수면 온도랑 이제 925 분석장이래요. 자, 잘 보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상현상이라 되어 있는데 정체능선이 있으려면 수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렴이 앞만 눈 뜨고 찾아봐도 수렴이 없네. 없죠? 그 다음에 강설이 있어야 되는데 900 강설 있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지면 온도가 0도 이하야 되겠죠. 근데 여기 925가 12도인데 어떻게 0도가 되겠습니까? 양간지풍은 역전층이 있거나 혹은 이제 역전층이 있거나 혹은 이제 그저 뭐야 역전층이 있어야 되겠죠. 양간지풍 있으려면. 근데 여기에는 역전층이 안 보여요. 그럼 뭘로 판단할 수 있냐? 바람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양간지풍이 있으면 여기 동풍이 아니고 동쪽에 그 서풍이 아주 강하게 불겠죠. 근데 2.5인가요? 그럼 2.5m/s 이하인 지점인데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양간지풍이 불겠습니까? 답은 3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뭔가 북서풍이 불고 있죠. 이렇게 북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충분히 이제 좀 봄에서 여름철 사이인 그런 일기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925가 12도니까 지상은 한 20도보다 조금 더 높겠네요. 그러면 15번. 자, 온난 이류가 가장 강한 지점이를 물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종간 저기압이래요. 여기 저기압이고 반시계 방향 돌겠죠. 그러면 온난 이류가 가장 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등고선 간격이 가장 좁아야 되는데 자, 잘 보시면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뭐냐면 등고선이긴 한데 일로 갈 때 온도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안 좋거든요. 근데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 온도가 T가 감소하잖아요. 뭐 그런 거를 가지고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문제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북반구 중위도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푸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풀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등원선 간격이 가장 좁은 거는 B겠죠. 답은 2번입니다. 16번. 자, 16번을 보면은 이제 요 구름을 뭐라 그러더라? 요 구름을 칼만 소용돌이라 그러거든요. 얘는 이제 해수면 가까이에 그 북풍이 불어올 때 차가운 북풍 계열이 바람이 일정하게 불 때 이제 역전층, 그러니까 대기 하층에 역전층이 발생하고 산 꼭대기가 역전층보다 수백 미터 높이 이상 튀어나와 있을 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산이고 역전층이 여기 있을 때 이제 바람이 여기 일정하게 불면 여기에서 이제 구름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인데 요거는 겨울에 잘 발생해요. 겨울에
특히 요 구름 있죠. 요거 잘 보니 그 겨울철 얘기도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현상이기 때문에 한파, 강풍, 풍랑이 있는데 호우는 없겠죠. 그래서 호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17번 안 하겠습니다. 전선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저기압, 제가 고기압, 고기압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장부죠. 안장부에 대해서 이제 등압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걸 찾는 건데 이 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등압선이 아니고 이게 등온선이죠. 등온선이 이게 줄어드냐 아니면은 퍼지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18번. 이거 단위가 처음 나왔는데 자, 잘 보시면 바람이 이루기 때문에 마이너스 V다 델 U죠. U고 미터 퍼 세크 곱하기 미터의 미터 퍼 세크라서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K프는 단위 질량에 해당하는 공기덩이가 얼마만큼 이제 상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K프는 얘고, 그래서 얘를 써보면 줄은 이제 뉴턴 미터인데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서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에 킬로그램이라서 얘가 없어지고, 그러면 미터 제곱에 S-2승이죠. 그러면은 이거 3번 굳이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면 돼요. 단위 질량대 열 에너지는 줄 퍼 킬로이기 때문에 그냥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랑 같네? 그럼 답은 1번이겠다 라고 이제 그냥 여유있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프 단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줄 퍼 킬로그램만 외우면 사실은 이제 이거 보시면 SI 기본 단위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SI 기본 단위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을 보시면 이 문제가 좀 변태예요. 왜 변태인지 좀 말씀드리면, 자,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제 해설 강의 들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흥민 FC라고 외우라 했잖아요. 근데 이 F가 fail이잖아요. fail. 그러니까 잘못, 실수 이런 의미인데 이게 예보가 여기 있기 때문에 fail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예보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보를 여기다 갖다 놓고 지금 요 문제 냈거든요. 이 변태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 이렇게 여기 바꿔지지 않았으면서 이거 바꿔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도 혹시 요 표를 주고 그저 혹시 외웠어? 요 위치를 외웠니? 그러면 너 틀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변태스러운 문제예요, 진짜. 어쨌든 이제 여기 보면은 흥민 FC라고 했는데 여기 얘가 yes, no 이게 예보고 이게 관측이잖아요. 근데 마침률 이제 오버율은 예분의 F인데 마침률은 얘잖아요. 그러면은 H 더하기 N분의 마침률 H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측된 거 중에 예보가 된 거기 때문에 관측된 거 중에 예보가 된 거라서 55분의 5죠. 그러면 얘가 11분의 1이기 때문에 0.91입니다. 0.91.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0번 안 하겠습니다. 쉬운 거라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문제들을 다 풀어봤는데 참 문제가 어렵죠. 요런 특히 12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0번도 중요합니다. 진짜 2023년도 문제들은 정말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진짜로. 이것도 사실은 7급 문제 있는 거거든요. 7급 문제 낸 거를 여기다 낸 거거든요. 한 번도 TK가 9급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전에는. 근데 이걸 기점으로 이제 TK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TK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